한때 세계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했던 한국. 그런데 지금은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바로 옆 나라, 일본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10여 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기술 격차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여기엔 정말 환자들의 그 절박함, 또 가정이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비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까지 전부 얽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일본의 한 과학자가 발견한 우리 몸의 시간을 말 그대로 거꾸로 되돌리는 아주 놀라운 세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름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 세포입니다. 2006년이었죠.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발표한 연구는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건 전 세계를 향해서 자, 이제 재생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iPS 세포가 대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늙고 병든 세포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기로든 변신할 수 있는 갓 태어난 상태의 만능 세포로 만드는 기술이죠. 마치 공장에서 막 나온 새 부품처럼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냐?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더는 생명의 씨앗인 배아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오래된 윤리적 논쟁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바로 내 몸의 세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면역 거부 반응, 이걸 피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일본은 이 엄청난 발견을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연구실의 성과를 실제 환자들의 침대 곁으로 가져왔는지 그 숨가봤던 질주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일본은 아주 과감하게 상용화의 문을 열고 실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기술이 좀 앞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료 시장을 선점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기초 연구가 있었고 그 위에 정부가 진짜 과감하게 지원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도적인 고속도로까지 쫙 깔아줬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간 아주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중증 신부전이나 파킨슨병 같은 난치병 환자들이 이젠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당뇨병이나 실명까지 정복하겠다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본이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선 정반대의 아주 슬픈 신조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줄기세포 망명입니다. 두 나라의 길은 바로 여기서 완전히 갈렸습니다. 일본이 정책적 지원이라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릴 때 우리는 엄격한 규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멈춰서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일본은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환자들은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줄기세포 망명. 이 단어 참 가슴 아프지 않나요? 자기 나라에서 치료를 못 받고 낯선 땅을 헤매야 하는 환자들의 그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기술을 바로 옆에 두고도 보이지 않는 법과 제도의 벽 때문에 기회조차 박탈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년 약 1만 명.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낯선 땅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환자 한 명당 최대 1억 원. 웬만한 중산층 가정의 1년치 소득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게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환자들의 이 고통스러운 망명은 바로 규제라는 빗장에 갇혀서 날갯짓 한 번 못 해보는 우리 재생의료 산업의 슬픈 자화상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일본의 뒷모습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뒤늦게나마 우리나라도 추격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벌어진 격차 좁힐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그 굳게 닫혔던 규제의 벽에 작은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제도권 안에서 첨단 재생의료 치료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결정적인 첫걸음이 바로 작년 2월이었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연구 목적으로만 꽁꽁 묶여있던 치료의 빗장이 조금 풀린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노벨상 받고 상용화에 나선 지 10년이 훌쩍 지난 뒤였어요. 늦어도 너무 늦은 출발이죠. 이 그래프가 지금 두 나라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게 달리기 경주라면 일본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서 상영화라는 메달을 목에 걸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서 첫걸음을 떼는 모습입니다. 이 격차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환자 치료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반도체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바로 K바이오의 성패가 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건 싸움인 거죠. 이제 경주는 시작됐습니다. 과연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기업들의 혁신적인 도전, 그리고 의료계의 헌신이 하나로 뭉쳐서 이 격차를 기적처럼 좁힐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